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대로 기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 처참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에 몰빵하는 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재정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노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보통 국민연금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못 받는다? 세금처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대선 전에도 후보들이 나와서 연기금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는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목소리 내야 돼요. 일본은요, 젊은이들이 별로 목소리를 안 내요. 그냥 나는 탈퇴해버릴 거야, 나 안 낼 거야.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 특히 2030 세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MZ세대라는 2030 세대들은 정치에 대해서 열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국민연금이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덜 받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3층 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다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 받으면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퇴직연금 열심히 가입하고 또 그거로 모자라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개인연금,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3층 연금을 준비해서 최소 생활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 준비가 3층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3층 연금 준비가 다 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으로 해서 주택을 현금화시켜서 노후 준비를 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것도 좀 너무 큰 선입견이긴 한데 집 한 채만 잘 사도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의식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예요. 지금 환율 1,300원 계산하자면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은 5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선진국이었죠. 몇십 년 앞서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가구당 순자산이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 하지만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가계 자산을 분해서 봤더니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부동산이 30%고 금융자산이 70%예요. 우리가 딱 반대인 거죠.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혹시 일본과 같은 집가 하락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30년 사이에 일본이 집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던 나라예요. 일본에서는요, 보통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 얼마든지 빌릴 수 있으니까 돈 빌려갖고 집을 살까?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집을 사면 세금 내야 되고요, 수리해야 되고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빌려서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30년 지나면 집값 땅값은 떨어져서 애들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고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생각이. 우리나라도 이런 시기가 언젠간 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바로는 아니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평균 월급 300만 원 안 되는 분들 아직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절대적인 소득이 적어서 당장 쓰기도 바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뭘 할까도 중요하지만 정말 빠듯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분들이시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안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질투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미국 같은데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사람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는 동창회, 동네 모임 갔더니 걔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얼굴 좀 이쁘다고 해서 시집 잘 갔더라, 좋은 집 산다더라, 오늘 뭐 먹었다더라. 특히 요즘 SNS에 많이 발달했죠. 누구는 오마카세 갔다더라.
이런 거 막 사진 올리고 남의 눈에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절약을 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없애야 돼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테크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분별한 재테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만 생각하거든요. 재테크만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도 월 30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 재테크를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력이 매우 뛰어나지 않거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산 관리를 오히려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코인이라든지 선물 옵션 같은 공격적인 데다가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적립식의 힘, 적립의 힘,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꾸준히 적립금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었을 때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되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매달 300만 원 벌어서 쓰고 뭐 몇십만 원 남으면 성이 안 차니까 공격적으로 그냥 주식에 막 몰빵한다든지 코인, 선물 옵션 이런 거 해가지고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보수적으로 자산 운영을 하고 적립식 투자의 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기 투자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20대부터 적은 금액을 20년, 30년 모아야지 생활비 정도 되는 금액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라도 한 달에 그때는 10만 원, 5만 원 넣어도 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잖아요. 60 정도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두고 30 정도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두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비중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요. 한 1억 정도가 모였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서 본인의 형편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중을 두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후 준비 어떻게 본다면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천천히 차근차근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는 게 중요한데 너무 요즘에 단기간에 많이 벌어서 한 방에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제 생각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원칙들 그리고 통계적인 데이터는 우리나라랑 가장 인구 구조도 좀 비슷하고 선례로 볼 수 있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